어르신들께서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그 생선 때문에 혹시 병원비 수백만 원을 내게 될 줄 아십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의 17.9%가 노후 불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32.7%가 하루 필요한 에너지의 75%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와 잘못된 식단이 만나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생선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참치 샐러드를 드시다가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민물고기 매운탕을 즐겨 드시다가 간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어 6개월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생선 선택법을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영양학 전문의 김건호입니다. 지난 40년간 8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65세 이후 생선 선택이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헛소리라고 하셔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를 넘는 경우를 직접 봤고 항생제 잔류물이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는 과정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30% 이상 떨어지고 신장의 노폐물 배출 속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면역력 역시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약해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생선에 포함된 중금속, 기생충, 항생제 잔류물, 발암물질은 약해진 몸에서 독성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면 치매 위험을 30% 줄이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근육 손실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여성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은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생선 4가지, 그리고 생선을 가장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상상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젊었을 때라면 쉽게 배출되던 독소들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노폐물 배출 속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위장의 산 분비량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면역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선을 드시면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중독 사망률이 청년층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서도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선 안전 섭취를 위한 6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는데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셋째, 물을 끓여서 드시고 넷째는 조리기구를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고 주방기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하며 여섯째는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생선 종류 자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고령자 식품 첨가물 섭취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가공품에서 감미료, 보존료 등 28종의 식품 첨가물이 검출되었지만 다행히 인체 위에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되지 않은 생선에서 나타나는 자연 독소와 오염물질입니다. 바닷물 오염이 심해지면서 생선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 농도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65세 이후 약해진 신장과 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뇌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또한 양식 생선에서 검출되는 항생제 잔류물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65세 이후에는 생선을 약으로 여기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선 선택은 단순히 맛이나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선 하나가 몇 년간 쌓인 건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생선 선택은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급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시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참치는 바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로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속에 계속 쌓이는 생물 농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이 평균 0.5에서 1.5mg에 달해 안전 기준을 2배에서 3배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은 중독은 초기에 손발 저림이나 무기력감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심한 경우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은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내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세포에 직접 손상을 주고 신경전 달물질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뇌세포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된 신경세포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참치캔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입니다. 캔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BPA라는 환경호르몬이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 당뇨병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할 경우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치에는 히스타민 중독이라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참치에 풍부한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보관 과정에서 히스타민으로 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65세 이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히스타민 중독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중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 보신다면 가장 위험한 생선 3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참치의 나트륨 함량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참치캔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40%에 달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수은 중독 치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DMSA나 DMPS 같은 전문 해독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뇌에 축적된 수은은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은 대부분 비가역적이어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자연산 참치든 양식 참치든 참치회든 참치캔이든 상관없이 65세 이후에는 모두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고급 일식집에서 파는 참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선도와 관계없이 참치 자체에 축적된 수은은 어떤 조리법으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생선은 많은 어르신들이 몸보신용으로 즐겨 드시는 민물고기입니다. 붕어찜,
매기 매운탕, 가물치조림 같은 음식들이 보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65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민물고기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기생충 감염입니다.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들이 민물고기 속에서 서식하며 이들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복통과 설사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변이나 담관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약해진 면역력으로는 기생충의 증식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장기 손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민물고기의 두 번째 위험은 중금속 오염입니다. 강이나 호수는 생활하수, 농약, 공장 폐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민물고기들은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을 체내에 축적하게 됩니다. 이 중금속들이 인체에 들어오면 신장과 간을 직접 공격하며 65세 이후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량만 들어와도 큰 부담이 됩니다. 장기적인 중금속 축적은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세균 감염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같은 식중독균이 훨씬 쉽게 번식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민물고기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20대에서 30대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망률인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변역 저하가 겹치면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로 시작한 증상이 쇼크나 급성 신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과 세균은 열처리 없이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회를 드시고 나서 며칠 후 복통이나 설사가 시작되면 이미 기생충이 장벽을 뚫고 들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에 포함되는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쏘가리 모두 해당됩니다. 몸보신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이런 선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면 민물고기보다는 바다 생선 중에서도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겉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은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생선이지만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는 순간 65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변합니다. 양식장에서 우럭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 남용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합니다. 이런 항생제들은 우럭의 살점에 일부 잔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령자의 몸에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서 소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65세 이후에는 원래도 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복통, 설사, 장염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소화불량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장기간 항생제에 노출되면 우리 몸 안의 세균들이 점점 강해져서 진짜 병이 생겼을 때 효과적인 항생제로 치료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고령자에게 흔한 질환에서 내성균 문제가 생기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내용이 바로 의료진이 가장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양식 우럭의 두 번째 위험은 성장 촉진용 호르몬제입니다. 더 빨리,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내분 비계가 예민한 시기에는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공사료의 질입니다. 양식 우럭은 자연 먹이를 먹지 않고 인공 배합 사료를 먹는데 이 사료에는 색소,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학 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이나 해독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수입산 양식 우럭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양식장에서는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금지된 약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국내산 자연산 우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럭 자체가 나쁜 생선은 아니지만 양식이라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몸에 항생제, 호르몬, 화학 첨가물이 누적되면 그 영향은 훨씬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65세 이후에는 양식 우럭보다는 자연산 생선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고급 음식으로 포장된 훈제 연어입니다. 아침마다 훈제 연어를 빵에 올려 드시던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세 정미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과 단백질,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한 접시씩 챙겨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몇 달 뒤 병원을 찾았을 때 혈압이 180에서 110을 넘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제 연어의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 함량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연어의 다량의 소금이 사용되는데 100g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12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고령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므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입니다. 훈제 연어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성분인데 이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니트로사민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위암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복잡한 이름의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훈제 과정에서 연기 속 유해 물질이 연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벤조피렌이 있으며 이 역시 강력한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훈제 연어의 표면은 특유의 향과 맛을 내지만 동시에 이런 위험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입니다. 훈제 연어는 대부분 가열하지 않고 냉장 상태로 보관하며 섭취합니다. 이런 조건은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리스테리아에 감염되면 고열, 구토, 설사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혈증이나 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훈제 연어는 수입산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냉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단백질이 변성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사, 복통, 식중독 등 위장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훈제 연어는 나트륨, 발암물질, 세균 감염 위험이라는 복합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무심코 섭취하다 보면 노년기 혈압, 심장,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첫 번째 생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어를 기름기 많은 생선으로 꺼려하시기도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등어만큼 노년 건강에 필요한 생선은 드뭅니다. 고등어는 그야말로 65세 이후 맞춤 건강식품입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연어보다도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DHA와 EPA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선 섭취량이 많은 여성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고등어를 섭취한 어르신들 중에서는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는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천연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수은이나 중금속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참치 같은 대형 어종과는 달리 고등어는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생선이라 생물 농축이 적습니다. 체내 축적될 위험이 거의 없어서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고등어는 고기 못지않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고등어를 매주 2번에서 3번씩 꾸준히 구워 드시며 5년 가까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또래보다 기억력이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과장된 이야기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물론 고등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센 불에 태워서 먹거나 지나치게 짜게 간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 드시고 조림을 하실 때는 물을 넉넉히 넣어서 기름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좋습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 찜 등 어떤 방식으로도 조리할 수 있어서 식탁에 자주 올려도 질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도 쉬워서 실천하기 가장 좋은 노년 건강식품입니다. 지금까지 고등어를 피하고 계셨다면 다시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좋은 지방, 미네랄, 오메가3까지 균형 잡힌 영양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생선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장하는 생선은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효과까지 뛰어난 흰살 생선 갈치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가려야 하고 위에 부담 없는 재료를 찾다 보면 입맛도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생선이 바로 갈치입니다. 갈치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살이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65세 이후에는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이 적습니다. 갈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근육 손실이 걱정되는 노년기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갈치는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거부감이 적습니다. 갈치는 조리할 때도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간단하게 구워도 담백한 맛이 살아있어서 입맛이 줄어든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 대파, 당근 등 채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7세 박순덕 할머니는 소화기 질환으로 식사량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갈치를 주 2회에서 3회 꾸준히 섭취하며 체력과 면역력 모두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갈치에는 DHA와 EPA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은 생선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 매우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꾸 되풀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갈치는 조리할 때 살이 부드러워서 쉽게 부서질 수 있으니 팬에서 구울 때는 중불 이하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찜으로 할 경우에는 생강, 마늘, 양파 등을 함께 넣어주면 풍미도 좋아지고 소화도 한결 잘 됩니다. 갈치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계절별로 냉동이나 손질된 형태로 보관하기 쉬워서 노년 식단의 단골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권장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장하는 생선은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영양소가 가득한 전통 생선 조기입니다. 아침 식탁에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는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기는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65세 이후 뼈 건강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강식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조기는 다른 생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조리도 간편한 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칼슘과 인이 풍부합니다. 65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적습니다. 조기는 흰살 생선 중에서도 살이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위염, 소화불량, 담적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름기 많은 생선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부드럽지만 쫄깃한 조기살에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체력 저하와 근육 감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8세 이병수 할아버지는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신 뒤 회복 기간 동안 조기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셨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고루 섭취한 덕분에 근육량과 골밀도 수치가 회복되며 움직임도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지 않고 건너뛰시면 가장 중요한 생선 안전 섭취법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 권장 생선은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흰살 생선 가자미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는 느낌, 살짝 졸이거나 찜으로 익혔을 때 특유의 담백한 맛으로 입맛을 되살리는 생선입니다. 가자미는 65세 이후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생선입니다. 첫째,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가자미는 기름기 적은 흰살 생선 중 하나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포함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등으로 식단 제한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둘째, 혈압을 낮추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타우린은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심장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어서
노년기에 흔한 고혈압, 불면증,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자미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간, 간 피로, 음주 회복 등 간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에 부담을 덜 주는 식단이 중요한데 가자미는 그 조건을 잘 충족합니다.